뭐 카톡으로나 그런 걸로 질문을 하셔도 돼. 알겠죠? 주말에. 시간 상관없어. 새벽에 카톡해도 돼. 웃겨? 선생님 마이크 낀 게 웃겨? 어? 그러면 나의 목을 지켜주던가. 응? 그래서 뭐 나랑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럼 영상 통화 걸어. 주말에. 알겠지? 어. 자, 질문해 봅시다. 질문. 여기 우리 101번부터까지였나? 101번부터 이제 135번까지 맞나? 네, 지금 핸드폰이 저기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해보자. 그냥 번호 부르세요. 쭉 그냥 105번. 우리 같이 배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그냥 얻어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질문하시고 뭐 본인이 안다 그래도 한 번 더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최고 차원 계수가 1인 3차 방식 F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 가조건은 그냥 일반적인 조건일 것 같고 나를 좀 해석을 해야겠죠. 나를 해석을 해보면 나눗셈식을 그냥 쓸 것 같아 일단. 얘로 나눴을 때 뭐 QX 쓰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구하는 걸 지금 보니 F를 X-로 나눈 몫을 직접 구해야 뭔가 O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QO를. 그죠? 그래서 지금 F가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 여기 딱 조건이 있죠. 3차 최고 차항계수 1. 아,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얘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얘가 1차죠. 1차. 1차면서 심지어 최고 차항계수가 1이어야 되니까 얘의 최고 차항계수도 1이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고선 플러스 A 셀이 A 정도로 놓을 수 있겠죠. 이해되니? 괜찮죠? 네. 요거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F0은 0이다 조건을 통해서 A 꺼내면 그냥 끝이야. F0 대입해 볼게. 그러면 4A 빼기 4. 태인이 어서 오고. 얘가 0인 거죠. 그래서 A가 1이겠지. 그럼 뭐야? F 결정됐으니까 이제 뭐야? X-로 그냥 놔두면 끝. 이해하시겠니? 그렇죠? 전개해서 나눗셈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질문. 36쪽 질문 더 있니? 없으면 자 37, 38쪽 질문해 봅시다. 질문 없어요? 37, 38? 자, 그러면 39, 40쪽 122번. 요런 꼴로 표현돼서 조건 주는 거 잘 나온다고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저번 시간에. 자, 모든 실수 X래? 아, 일단 항등식이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주어진 조건들이랑 구하는 것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어. 그래서 뭐 가까지만 봤을 때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설명했죠. 다항식 나왔을 때는 최고 차항계수랑 차수를 구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가만 봤을 때는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G의 차수가 F보다 그냥 2차 크구나 정도까지. 그지? 근데 가하고 나하고 관계를 따져보니 어머 G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G를 그냥 집어넣어 볼 수 있잖아. 넣어봤더니 x제곱 fx에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fx가 딱 되시면서 얘를 뭐 하고 싶어? fx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버리고 싶죠. 그냥 더해버리고 싶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4x제곱 더하기 4x의 fx 되더라. 요게 좌변이고 그게 이제 우변인 저식이 되는 거죠. 자, 아직 나 뭐 잊으면 안 돼? 뭘 잊으면 안 돼? 항등식인 거 잊으면 안 되지? 항등식이잖아? 그럼 계수 비교 또는 수치 대입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등식의 가장 기본이 뭐야? 차수랑 최고 차항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고 보니
얘는 지금 1x 세제곱이야. 그럼 얘도 1x 세제곱이 최고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일단 1차여야 될 거고, 최고차항 계수는 4랑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1이더라 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 다음에 전개로 끌고 가시면 개수 비율을 할 수 있다. 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x 세제곱 4cx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4cx가 좌변이야. 요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a 값이랑 4c랑 같고요. 아니지, 4c 플러스 1이 a랑 같고, 그죠? 그 다음에 2가 4c랑 같다 해서 c 값 결정되고 a 값 딱 결정되겠네. 맞니? 그렇지. 그래서 f가 지금 결정됐으니까 구하는 건 뭐야? 구하는 게 G4죠. G4. G4는 그냥 16 가족권에서 16F4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어 그냥 계산 때리면 마무리가 될 거다. 괜찮겠죠? 그지? 자, 그 다음 또 질문을 해봅시다. 41, 42쪽 126번. 자, fx를 2차식으로 나눴어요. 나머지를 줬고요. 그때 fx 플러스 1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달래. 자, 나눗셈식을 일단 써야겠지. fx는, 그리고 항상 요 습관 들여야지, 나누는 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꼭 항상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 예, 인수분해가 되죠. x-1 qx ax 플러스 a, ax 플러스 a도 습관을 이렇게 들이면 좋아. 그냥 이렇게 사소한 습관이겠지. 해놓고 얘를 fx 플러스 1을 얻어내야 되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q에 x 플러스 1 되고 a에 x 플러스 2 되겠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긴. 그치?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어야 얘를 x로 나눈 나머지래. 그러면 여기 있는지를 한번 눈에 불을 켜고 보니 딱 있잖아. 그럼 얘로 나눴을 때 요놈이 진짜 몫이냐, 얘가 진짜 나머지냐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어때? 가짜죠. 1차고 1차니까. 맞지? 그럼 어떻게 돼? 한 번 더 나눠야 돼. 얘를 한 번 더 나눠볼게. x로 나눈다면 몫이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될 거고, 나머지는 플러스 2a가 되시겠다. 나눗셈을 해보면 괜찮겠죠? 해서 진짜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니? 요놈이 되는 거죠. 요놈이. 왜? x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1, qx 플러스 1 묶이고, 요거 a 묶이고, 그러고 2a 남잖아. 요게 진짜 나머지가 된다는 거야. 그게 유리인 거니까 a 값 4이다 구할 수 있겠다.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 몇 박? 125번. 아, 왜 이렇게 덥지? 아, 나만 덥니? 덥지 않아? 왜 나가? 준수야. 아, 이 에어컨이 안 되니까 뭐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나? 너무 덥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 플러스 1에 f2x 마이너스 1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 했어? 통째로 다루라고 했지. 통째로. 그렇지? 그래서 x-1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x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돼. 그 첫 번째 조건 꺼내보면 2f1이 나머지는 12가 된다 얻을 거고, 두 번째 식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에 f 마이너스 2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5다 해서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얻어내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제 구하는 거 보니까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래. 그럼 마이너스 1을 일단 여기다 집어넣고 생각을 할 것 같아. 그치? 집어넣어 봐. 얼마야? 9니? 9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 이거 두 개 가지고. 그러고 지금 식을 보니 f가 미지수가 두 개네? 그럼 이거 대입 두 개 하면 그냥 a, b 값 결정되네? 그럼 f가 결정됐네? 그거 대입하면 끝이네. 이런 구조인 거지. 이해하셔서 지금 구조? 그쵸. 대입해서 열림만 잘하면 되잖아. 1-a 더하기 b가 6. 그다음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3. 연립하면 a, b 값 결정되니까 f 결정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답이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 42쪽 질문 있니? 42쪽 없으면 43, 4 134, 5 어. 자, 주어진 거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한번 식을 써볼게. 2018, 2017 더하기 x제곱을 뭐 나눗셈 이제 그냥 쓰겠죠. 하고서 몫이 qx 나머지가 2x-3이다. 근데 구하는 거를 지금 보니 q-1이잖아. q-1 그치? 그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봐. 1 빼기 1 더하기 1는 또 대입하면 그냥 1이네. 1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q-1이 그러니까 얼마야? 그러니까 6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35번. 아, 목과 나머지를 지금 줬죠. x-1, x-2에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근데 p3이 10이라는 걸 준 거야. 지금 p3이 10이다. 요 px라고 했을 때 그때 q3 구하라 라는 거지. 이것도 뭐 끝난 거죠. 3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p3이 12 3 대입하면 2q3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2q3이 8이다. q3은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자, 오케이. 그럼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다른 거? 괜찮아? 오케이. 자, 끝. 봅시다. 140번 볼게요. 자, 끼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줬으니까 나머지 정리 바로 써보면 이렇게 되고 f의 2가 1이다 까지는 괜찮을 거야. 맞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눈치를 채야죠. 나누는 수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인데 요거 나누는 수는 이렇게 돼 있지. 보통은 두 개가 곱해진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누는 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꼭 체크를 해라.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몫을 qx라고 해볼게요.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그럼 qx 이렇게 쓰겠네. 그러고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1하고 2를 대입하잖아. 자, qx를 어떻게 쓸 수 있니? 2차로 나눴으니까 우리 요거 1차 이하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요거 날라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딱 전형적인 꼴이 되는 거지. 2 대입하면 날라가고
2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해서 ab 값 결정 나서 끝나는 문제겠지. 그치? ab 값 결정되니까 f도 결정됐다. 구하는 건 f3 대입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141, 142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자, 141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3 플러스 x랑 f3 마이너스 x가 같대. 자, 일단 141번 좀 별표 좀 쳐보시고. 자, 저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이. 알겠죠? 일단은 내가 그 2차 함수 단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이 문제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를 좀 설명을 해볼게. 여러분, 이 식 보고 2차 함수 단원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거 있니? 이 식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이 식의 의미. 2차 함수 관련해서 f3 플러스 x랑 f3 마이너스 x랑 같다. 알고 있어? 그쵸. 어디서 봤었지. 그치. 이게 무슨 식이냐면, 내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근데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x축이 있어. 3을 찍어봐. 거기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그러니까 이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냥 들어봐. 곳에서의 함수값, x만큼 빠진 곳에서의 함수값, 이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같다는 얘기야. 저 얘기가. 맞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3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3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이게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x는 3 선대칭이라는 얘기야. 그게 뭘 의미해? 2차 함수 쪽에서 x는 3이 대칭축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기겠죠? 그치? 요거를 나중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할 거야. 이해되니? 꼭지점 x좌표를 그냥 바로 알려주는 식이란 얘기야. 자, 어쨌든 그거랑 별개고, 이 문제에서는 저걸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자, 구하는 것부터 좀 접근을 해볼게. f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럼 꺼낼 수 있는 거는 일단 f4는 3이야. 그러고서 구하는 걸 보자 하니, 자, 항상 구하는 거랑 관계를 따져야겠죠. 인수분해가 되지. qx 쓸 거고 나머지 뭐라고 써? ax 플러스 b라고 쓰겠지. 몇 가지 쓸 건데, 그럼 미지수가 2개야? 나 필요한 식 몇 개? 2개겠지, 2개.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누구 구하고 싶어? 2 넣고 4 넣고 싶잖아. 그치? 근데 f4는 이미 있네? 그럼 뭐만 얻어내면 돼? f2를 얻어내면 되겠지. 누굴 통해서? f4를 이용해서 f2를 구하라가 목적인 거야. 누구랑 같이? 이 식이랑. 이해되니?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f4를 써먹어야 되니까 x에다 얼마 넣으면 딱 좋겠어? 1 넣으면 좋겠죠. 1 넣으면 아주 예쁘지. f4가 f2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내 목적에 달성했지. f2가 그냥 f4랑 같으면서 3이란 정보 얻어내고 문제풀이가 끝난다는 거야. 괜찮겠니? 그죠? 자, 문제풀이 끝내볼게. 4 대입하면 3 되고 날라가고서 4a 플러스 b죠. 다음 2 대입해볼게. 그것도 3이지. 2a 플러스 b지. 요거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뭐 a 값이 0이야? 그러면 b 값 3이겠네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 결정됐고, 구하는 게 뭐네? 나머지? 그냥 3이네. 4. 되겠지. 이해했어. 자, 142번 지금 풀어보세요. 142번. 웬만큼 좀 고민은 해보셨죠? 고민해봤을 거야. 자, 일단 3차 중요하죠. 3차 차수를 알려줬어. 나태고 차항계수는 아직 모르고, 가족권, 우리가 지금 가족권을 141번에서 봤단 말이야. 어때? 이게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이 생긴 거야. 이거랑. 이해되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이를 해주고 이걸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가족권은 함수값 얻어내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
자, 뭐 나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제 구하는 거를 보면은 px를 인수분해가 지금 되죠.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q 쓰고 rx는 as 플러스 b로 쓸 거야. 그럼 아까랑 구조가 똑같잖아. 미지수가 두 개 구려한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대입할 값을 누구누구 얻으면 좋아? 마이너스 1이랑 2를 얻어내면 좋다는 얘기야. 누굴 통해서? 가나 조건을 통해서. 맞니?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러면 일단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를. 가에다가 x에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p2 플러스 p2가 되니까 어머 뭐야. 야 기분이 좋은 거잖아 지금. t가 4예요. t가. 목적 하나 달성했지? 그치? 그 다음에 나 이제 뭐만 남았어? 마이너스 1만 구해줘. 끝이네. 그지? 자,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얻어낼까만 잘 생각하면 돼. 맞니? 자, 그러면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 이 P2를 이용을 하든가 P5를 이용을 하든가 둘 중 하나죠. 근데 일단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건 당연히 P5 이용하는 거 아니겠니? 이게 준 조건이니까. 그래서 X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5 집어넣는 거야. 5. 지금까지 일단 접근이 다 필연적이죠. 했더니 어머머 그런 거지. 그쵸? 그래서 P5 값이 마이너스 5니까 P-1이 얼마니? 13이다 하고선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된 거다라는 거야. 끝났죠. 그치? 두 개 대입하면 A, B 결정되고 그게 RX가 3대입하면 답이다. 좋아요. 응. 자, 146번 볼게요. 인수분해가 둘 다 되지 지금? 자, 인수분해가 첫 번째 F를 x-1,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2x 플러스 2를 쓰겠죠. 그 다음 x-2, x-4, q 프라임 쓰고 나머지 x-4 쓰겠죠. 구하는 건 어떻게 되니?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 x-2, 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2 프라임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 쓰실 거야. 맞죠? 그치? 구조 계속 똑같은 패턴 내가 지금 연습하는 거죠? 뭐야? a, b 구하기 위해서는 2랑 마이너스 6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맞죠? 타겟팅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6 대입하고 여기서는 2 대입하면 끝난다라는 거지. 자, 마이너스 6 대입해 볼게. 그러면 f 마이너스 6이 날라가고 마이너스 10 되겠다. 여기서는 2 대입하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2 되시는 거죠. 요거 두 개를 대입하시면 그냥 끝난다. 구조 이해되니? 대입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지금 fx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6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0 되고 날라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 그 다음 양변에 2 대입하면 좌변 마이너스 2 되고 날라 맞죠? 날라가고 2a 플러스 b다. 요거 연립하면 a, b 값 결정돼서 끝난다는 거야. 맞니? 괜찮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지성으로 그냥 1, 6, 1 마이너스 6 대입하고 2, 4 다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한 것만 쫙쫙 뽑아낸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148번 볼게요. 자, 요거 별표 치세요. 이거 별표 치시오. fx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줬어. 오케이. 나 뭐 그냥 나눗셈 쓰는 건
늘 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으로는 나눠 떨어진대. 오케이. 좋아. 뭐 여기까지 해서 얻어낸 정보는 많지? f-1 값이 -14다. f-2 값이 -15다. f3 값이 0이다. 이렇게 세 개의 정보는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맞죠? 세 개 얻어놨다 치고 구하는 걸 보자하니 요게 포인트죠, 지금. fx가 x 플러스 2 지금 짬뽕 됐지. 뭐가? 여기 있는 나누는 수들, 제수들이라고 하죠. 제수. 나누는 수를 제수라 그래. 제수들끼리 짬뽕이 돼서 여기 써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고 자, Q2 프라임 쓰겠죠.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야. 구조 자체가. 괜찮니? 자, 잘 들어보세요. 준비됐죠? 보시면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이미 x-13이라고 알려주신 거지, 문제에서. 맞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얘를 내가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보는 거야. 얘로 나누는 거로 한번 관점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선생님이 말하잖아. 이게 나눗셈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라니까. 얘로 나눴을 때 얘가 진짜냐, 얘가 진짜냐라는 거야. 어때? 가짜죠, 가짜. 이 상태죠.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나눠야 돼. 한 번 더 나눠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 나눗셈 하는 과정을 해보니 그때 미리 내가 얘기를 해줬던 건데 얘를 이런 2차로 나누잖아요. 그럼 몫은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A가. 맞죠? 그치?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어떻게 쓰는 거야? 이 식을 바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야? A고, A고 진짜 나머지가 얼마야? 여기 있는 x-13이다. 이렇게 작성하고 끝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치? 이해돼?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버리는 거야. 이걸 꼭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난 뭐야? 미지수 하나니까 대입할 값은 하나만 딱 얻어내면 되겠지? 어디서? 이거 안 써먹었자. 그쵸? 그래서 여기서 F3은 빵이다를 여기 이용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문제가. 맞지? 자, 문제 끝내볼게요. 양들에다 0대 3 대입해볼게. 그럼 좌변은 0되고요. F3이니까. 그리고 요거 날라가고 여기다만 이제 3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면 4 곱하기 5, 20A니 빼기 10이죠. 이렇게 된다. A 값이 2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가 결정이 됐다. 이게 RX니까. 질문 있니? 혹시 이해 안 된 부분?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 제수가 이렇게 짬뽕 되는 유형인 거야. 그때 보통 근데 이 문제는 3차로 돼요. 3차로 나눴을 때 문제에서 이런 걸 많이 내. 그때 나머지를 2차로 내가 A, B, C를 다 쓰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여기 짬뽕 돼 있으니까 나누는 수 제수를 관점을 바꿔서 얘로만 딱 잘라 보면 얘는 진짜 나머지, 진짜 목, 진짜 나머지가 아니게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일단 당연히 A가 돼야겠죠. 이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바로 목 A 갖다 쓰고 나머지 진짜 나머지를 이미 알려준 거니까 x-13을 갖다 쓰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음. 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했을 때 나머지가 x-13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148번까지 했고요. 150번. 150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 보세요. 150번. 방금 푼 거랑 똑같이 켜는 거죠? 맞죠? 그죠? 자, 풀이 빠르게 한번 해 볼게요. fx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면 이 x세제곱 플러스 1 요게 자동으로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랬어. 그쵸? 했을 때 qx 쓰고 산x 마이너스를 쓰고 그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뭐 q 프라임이라고 쓰고 사실 요거는 근데 그냥 함수값 정보 주는 거겠지. 이 두 번째 조건은 f-1이 2다. 요거 주는 걸 거야.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식을 써보면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니까 걔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때 몫을 q2 프라임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쓸 건데 이게 지금 아까 문제랑 똑같잖아. 몫이 두 개가 짬뽕 돼서 3차 되는 경우다. 그러면 몫을 제한을 시켜서 얘로만 본다면 뒤에 있는 ax제곱 bx c는 가짜 나머지가 될 거고 그럼 한 번 더 나눠야 되는 상황이고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나눠보니 걔는 최고 차항계수가 a니까 무조건 몫은 a가 될 거고 여기서 진짜 나머지는 이미 알려주신 거잖아. 나눗셈이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그래서 진짜 나머지를 뒤에다 갖다 박으면 끝나는 거다. 그치? 그럼 이제 뭐야? 요거 f-2만 대입하면 끝나겠죠? 자, 계산하고 마무리 좀 해볼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날라가고 이거 대입하면 얼마니? 3. 3a 마이너스 4니? 해서 a 값 2가 결정되겠네. 맞죠? a 값 2야. 뭐 구하래? a, b, c 더하래. 자, 전개해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 그래서 211 더해서 4가 되는 거겠지. 되겠니? 괜찮겠죠? 좋아요. 응, 응. 자, 그 다음에 153번. 뭐 x에 대한 다항식 요게 나눴을 때 몫이 적고 나머지 3이래. 그러고선 x제곱 플러스 a qx 마이너스가 나눠 떨어진다. 그럼 우리는 일단은 뒤의 식을 이용을 해서 앞의 식이랑 뭐 나머지 정리 기본적인 걸 쓰겠지. 일단 마이너스를 대입하지 않겠니?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빼기 4가 나머지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x-2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2 대입한 4 플러스 a의 q빵. 이 빵이다. 이렇게 두 가지 없겠네. 맞죠? 그지?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fx가 지금 이렇게 조건이 얻어졌잖아. 이걸 한번 정리 좀 해볼게.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얼마니? d 플러스 8 되겠네. 맞죠? 그 여기서 이제 요 상황 있잖아. a 플러스 4랑 q0랑 곱해서 0 된대. 이게 이제 의미하는 조건이 뭐야? a 플러스 4랑 q0랑 곱해서 0 된다. 여기서 응, 그치. a가 마이너스 4 맞죠? 또는 그렇지. 이거 확정질 수 없죠. a가 마이너스 4 또는 q0가 0이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확정질 수 없으니까. 맞니? 맞죠?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맞죠? 자, a가 마이너스 4라고 쳐봐. a가 마이너스 4라고 치면 b 값이 일단 4가 되겠네. 해서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지금 구하는 거 뭐야? q1이지. f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실제로 x 플러스 1로 나눠서 qx를 이제 구하시면 돼. 맞죠? 음.
근데 QX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Q1 구하는 거잖아. Q1 지금 맞죠? Q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얘를 그냥 나눗셈씩 써 가지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Q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Q 1을 집어넣으면 그냥 Q1이 나오겠지? 여기서. 그쵸? 이렇게 해서 Q1을 구하시면 돼. 그 1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3이니? 마이너스 3는 2Q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 넘기면 Q1 값이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3 이 경우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Q0가 0이라고 한번 해 보는 거야. Q0가. 자, Q0가 0이면 식을 다시 써 가지고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인데 자, 0 Q0가 0이니까 0 대입해서 날라갔고 0,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는 3 되겠네? 맞니? 그치? 이거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가 정답이죠. 그치? 이렇게 해서 Q를 결정을 해 주면 된다. 근데 이거 Q 계산이 지금 뭐가 틀렸니? 답이 없네. 선생님 어디 틀렸어? 도와주라. 나 어디 틀렸어? A가 어디 틀렸니? 마이너스 4A는 만식이야. 여기가 틀렸어? A 만 4는 만식은 여기 그럼 선생님 잘못 그랬니? A는 D. 예. 아, 그리고 미안. 12죠, 12. 죄송해요. 자, 12.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볼게. B에다만 12로 바꾸면 되지? 여기 12로 바꾸고 이제 뭐 얼마 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얼마야? 1 집어넣으면 5겠네. 5. 5 맞아? 아이. 다시 하자 그냥. 깔끔하게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qx 플러스 3이니까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9니 1 대입하면 2q1이죠. 플러스 3. 마이너스 11 나오겠네.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A-4 하고선 딱 답을 냈더니 어머 답이 나왔어요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 내신은 어떻게 써? 이런 거 때리려고 맨내하려고 이런 거 내겠죠? 두 번째 케이스로.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어떤 두 가지 곱해진 게 0이다 하면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꼭 케이스 분류를 해서 걸러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두 단체.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2차래 2차. 모든 실수. 일단 항등식이란 얘기지. 에 대해서 EPX 플러스 QX가 빵이다. 적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조건을 해석을 한다고 치면 뭐 요 정도로 정리하지 않을까? 그치? 맞니? 괜찮죠? 그리고 항등식이니까 차수 두 개 2차로 같은 것까지는 괜찮을 거고 그다음에 최고 차항계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야? Q의 최고 차항계수가 P의 마이너스 2배다 까지는 알 수 있을 거야. 맞죠? 자, 나조건 읽어봅시다. P 곱하기 Q라고 돼 있어. 일단 여러분 연습이 잘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뒤에 읽기도 전에 PQ 보고선 바로 4차 생각나야 돼. 4차. 맞니? 그지? 그래서 얘로 나도 떨어진다. 식을 써볼게요. px, qx가 x-1, x-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를 뭐 q는 썼으니까 뭐 rx 정도로 볼까?
R은 나머지잖아 근데. 뭐로 쓸까? Q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음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눠 떨어지니까. 자 생각을 해 볼게. 여기서 가족권에서 Q가 마이너스 2P라는 걸 얻었잖아. 그럼 요거랑 연관을 지어 보면 여기다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그게 수학의 조건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법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여기서 또 뭐 하겠어. 1, 2 데이트 해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고 있는 중이야 지금. 뭐 빵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죠. 마이너스 2p 2의 제곱도 빵일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얻는 게 뭐야? 제곱한 게 빵이니까 그냥 원래 것도 빵이겠지? 얘 빵, 얘도 빵. 어머머. 뭐야, 뭐야. 기분이 좋은 거야. 자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야? P1이 빵이니까 나 계속 잊으면 안 되는 조건이 뭐야? 요거 잊으면 안 돼. Q에 대한 정보잖아요. BQ에 대한 정보. 집어넣으면 Q1도 빵이야. 뭐도 빵이야? Q2도 빵이야. 재밌지? 어? 뭐가 재밌는데? PQ가 지금 2 차잖아요, 2 차. 2 차인데 이미 인수 2 개씩을 다 그거야.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죠. 뭐만 빼도. 최고 차항 계수만 빼도. 자, P를 적어 볼게. 최고 차항 계수 모르죠? K로 적어 볼게요. K. x-1, x-2로 인수분해가 된다. Q를 적어 볼게. L 정도로 적어 봐. x-1, x-2인데 L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선생님이 이미 언지를 주고 갔잖아. Q의 최고 차항 계수가 뭐다? P의 마이너스 2배다. 그치? 알고 가니까 미지수를 그냥 줄여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좁아.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니 얘들아? 맞죠? 자 구하라는 게 뭐야? P 0이 마이너스 4다. 대입하면 K 값 구해지고 또 결정되고 끝났지. 이해했어? 됐니? 이해 안 된 부분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가족권에서 이런 걸 끌어냈어. 그러면 훈련이 돼 있으면 차수 같다. 오케이. 2차, 2차고. 최고 차항 계수가 Q가 마이너스의 2배다까지 인지를 해놓고 나조건에서 PQ가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 썼는데 가족권을 같이 써먹어야 되니까 대입을 할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고 항상 하듯이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해봤던 거지. 했더니 빵빵 하는데 이 조건을 써먹어야 되니까 또 해보니까 얘도 빵빵이더라. 그래서 최고 차항계수 하나 빼고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데 여기서도 L 쓰지 말고 인지했던 거 쓰면 그냥 미지수 하나로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깔끔하게 식을 쓰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거기서 대입하면 끝난다. 자, 157번이었어요. 그, 159번 해볼게. 159번. 역시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2차. 자, 가족권 볼게. F 빼기 G가 1 x-2로 나는 목과 나머지가 같대. 잘 들으세요. 잘 들어. 159번에 별표 5개 쳐. 별표 5개. 시험에 너무 잘 나와. 너무. 알겠니? 내가 여기까지 했어. 자, 목과 나머지가 같대. 일단 나머지는 몇 차야, 얘들아? 나머지 몇 차니? 나누는 수 제수가 1차니까 나머지는 그렇지. 무조건 상수겠죠? 빵차겠지? 그래서 여기를 R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R로. 맞죠? 그러고 보니 뭐야? F 빼기 G다. 몇 차란 얘기야, 이게 지금?
F 빼기 G 한 결과가 1차란 얘기죠. 1차. 그치?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F랑 G가 2차가 지워진다는 얘기지. 근데 그건 사실 당연해.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니까. 근데 이걸 안 줄 때가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최고 차항계수를 안 줘도 얘네 최고 차항계수가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2차가 지워져서 1차만 남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요런 거를 차함수라고 해요. 차함수. 선생님이 줄 필기노트에 차함수라는 게 있어요. 심화하고선. 이걸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니? 자, 조건 볼게. 그럼 F 곱하기 G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뭐 이렇게 쓰겠죠. 하고선 QX 쓰겠지. 자, 나 드는 생각이 뭐야?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계속 요것만 연습시키고 있잖아. 다항식은 최고 차항계수랑 차수가 중요하다. F 곱하기 G는 몇 차예요? F 곱하기 G 몇 차야? 4차죠, 4차. 최고 차항계수는 얼마야, 지금? 1이지. 그치? 그러니까 F 곱하기 G가 최고 차항계수 1이고 4차로 시작될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러니까 Q 정도도 내가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쓰고 가자는 거야. 그게 올바른 태도겠죠. 쓸지는 안 쓸지는 모르지만 x제곱 플러스 a 지금 쓰였니? a 안 쓰였죠. ax 정도로 넣을 수 있겠지.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2차니까 맞죠? 그치? 좋아요. 자, 그럴 때 G4가 3이래. F2 플러스 G2 구하래. G4는 3은 어쨌든 조건 결정하는 어떤 하나의 단서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두 개를 잘 조합을 해내야 돼. 자, 생각을 해볼게. F 곱하기 G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죠? 하고서 가속번도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두 개를 뺐더니 그냥 RX 마이너스 R이란 얘기야? 그럼 날 현실적으로 R로 묶긴 하겠죠. 어머, 이게 뭔 얘기야? F에서 G를 뺐더니 딱 X 마이너스 인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치?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F에서 G를 뺐더니 X 마이너스 1에 R로 딱 결정됐어. 그러고 F 곱하기 G는 이렇게 됐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자,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F에서 G를 빼봐. 2x 빼기 2야. 2 곱하기 x 빼기 1이네. 맞죠? x 빼기 딱 요 꼴이지.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이게. F에서 G를 뺐더니 x-를 인수로 가져와. 자, 얘를 뜯어볼게. 이렇단 얘기지? 이렇단 얘기 아니야? 맞죠? 그렇지? 이게. 해서 두 개를 뺐더니 얘로 묶이더라. 라는 얘기겠지. 맞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F도 x-를 갖고 있고 G도 x-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무슨 얘기니? 여기에 x-1이 들어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죠. 들어있어야겠다. 이해가 되겠니? 잘 돼요? 어? 그래야 f 빼기 g가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x-1을 갖고 있어야. 맞죠? 그치? 음. 자, 그래서
여기 x-1 있고 여기도 x-1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일단 1 대입했을 때 빵이 되어야 되겠네. 요거를. 그죠? 자, 그러면 조건식 이제 하나만 더 얻어내면 끝나겠네. 지금 FG를 한번 조합을 짜 볼게요. F는 x-1, G도 x-1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놈의 이제 뭐 미지술 다른 걸 써보자. 예를 들면 x 플러스 c 안 썼죠 지금. c 해보고. 자, 여기서 이제 택해야 되는 게 뭐냐?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랑 G를 두 개를 곱해서 이식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거를 적절히 나눠 가져야 돼. FG다. 맞지? 그치? 그래서 얘한테 x-를 하나 주고 여기 들어있는 x-를 얘한테 하나 주고 이게 만약에 x 플러스 c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요놈이. 그러면 x 플러스 c 얘한테 주고 x 플러스 얘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겠죠? 그치?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바뀌어서 조합이 바뀔 수도 있죠. 요거 대신에 x 플러스 1을 얘가 갖고 x 플러스 c 얘가 갖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응. 그걸 결정해 주는 조건이 있겠지. 그게 G4가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c를 갖겠네. 이해되니? 맞죠? 그래서 4 대입해서 c 값 구하고 그 이제 f 값 구해서 계산하면 끝나겠지. 이해됐니? 조금 어렵죠? 근데 가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야. 가조건. 맞지? 두 개를 뺐을 때 딱 이렇게 rx-2 이거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 이거 내가 이 문제가 이제 워낙 유명해서 애들 시험 대비할 때 이 문제를 이제 많이 풀게끔 하는데 이렇게 하고선 이거로 못 넘어가서 못 푸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요게 보이는 거죠. x-를 갖고 있다는 게. 맞겠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59번이었어요. 59번.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 163번 있죠. 여기는 유형 20 전체 별표를 쳐. 유형 20 전체 별표 치세요. 자, 일단 기본적인 차함수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볼게. 즉 이제 함수의 차라는 거야. 함수의 차. 요 개념의 이제 근간부터 말씀을 해드리면 차함수는 수능 개념이야. 수능 개념. 고등학교 3학년 개념이야. 거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의 용어가 아니고 교수님들의 용어야. 교수님들의 용어.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테마 중에 하나다. 라는 거고. 자, 이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fx가 노테이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자, gx가 역시 이걸 m차라고 하죠. m차. m. m.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게. 되겠니? f는 m차 다음식이고, 그죠? 요거 참고로 필기는 안 해도 돼. 내가 준 노트에 다 있어. 알겠지? 요거 m차 다음식이고, 요거는 n차 다음식이지. 되겠니? 그러한 상황에서 fx 빼기 gx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fx 빼기 gx를. 자, 그러면 내가 다항식이라는 건 최고차 한계수랑 차수가 중요하다 했죠. 맞죠? f 빼기 g의 최고차 한계수 지금 이 상황에서 확정 지을 수 있니? 확정 못 짓죠?
m이 큰지 n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죠. 케이스 분류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 m이 n보다 큰 경우. 자, 요때 먼저 해볼게. 그럼 f 빼기 g는 몇 차야? m차겠죠. m차. 이때는 m차다. 최고 차항계수는 a의 n이 되겠지. 자, 두 번째 m이 n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해볼게. 요때는 n차겠죠.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는 b의 n이겠지. 세 번째 m이랑 n이랑 차수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자, 잘 들어봐. m이랑 n이랑 차수가 같아. 그러면 f 빼기 g는 몇 차야?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 m이랑 n이랑 차수가 같다 했어 지금. f 빼기 g는 몇 차예요? 정답은 정답은 그렇지. 잘 들어봐. m하고 n하고 같잖아. 그치? 그럼 f 빼기 g가 몇 차냐? m하고 n하고 같으니까 m차라고 얘기해도 되고 n차라고 얘기해도 되고 인 거지.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왜? 왜 안 될까? 개수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 서구창 개수가. 그럼 지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가 2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야. 플러스 3x 플러스 1이야. 그러고 g는 2x 세제곱에 플러스 5야. f 빼기 g가 3차 같아서 지워지고 오히려 1차 돼버리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모른다가 정답이야. 어떻게 하겠니?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 1-1번, 3-1번. 어떻게? A, n이랑, 그리고 n이죠, n. am이랑 bm이랑 bn이랑 같은 경우. 두 번째, 다른 경우. 딱 두 가지만 나누면 되겠죠. 요때는 어떻게 되니? 요때는 모른다가 답이지. 몇 차인지. 지워지고 몇 차인지는 모르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확정적으로 그냥 m차죠, m차. 안 지워질 거니까. 또는 n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는 어떻게 되니? 그냥 순수하게 am 빼기 bn으로 표시가 됩니다. 되니? 선생님이 지금 좀 mn으로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내가 모든 걸 아우르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물어본다라는 거. 대부분 이제 잘 안 물어봐요. 이 광명 지역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데 이 정도까지 하면 완벽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기본 개념이야. 기본 세팅.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팅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뭐 한 거냐? 최고 차항계수랑 차수 파악하는 연습을 1단계로 시킨 거야. 괜찮겠죠? 자, 두 번째 fx랑 gx에 근이 있죠. 근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n이라고 해보자. 알파 n이라고. 자, 그리고 가정은 일단 f 빼기 g가 그냥 n차라고 가정은 일단 해볼 거야. 알겠지? 그리고 최고 차항 개수 k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fx는 gx라는 방정식 풀려면 보통은 어떻게 풀어? 이항에서 풀잖아. 이항에서. 맞지? 그러면 요거의 근이 알파 1부터 알파 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럼 이거란 얘기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인수 정리에 의해서 최고 차항 계수가 k고 x-알파 1, x-알파 2 이런 것들을 인수로 갖는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맞니?
괜찮겠죠? 이해되시는 거야? 되지? F랑 G랑 같다고 해서 푼 근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F 빼기 G는 0에 근이 이렇게 되니까 F 빼기 G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괜찮겠죠?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겠니? 요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차함수 개념은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나갈게요. 문제를 풀 때. 자, 봅시다. 63번 볼게요. 최고 차항계수가 1이야. 3차식이죠. F-F1, F2가 3이래.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얘기야. 되시겠니? 그쵸? 요게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맞지?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뭐야? fx-3은 0의 근이 요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차함수 개념에 의해서 f는 지금 최고 차항계수 1이고 3차고요. 요 놈은 0차잖아. 그러니까 빼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3차지. 그냥 3차. 맞죠? 그래서 차수도 f를 따라가고 최고 차항계수도 그냥 f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지. fx 빼기 3이란 외는 최고 차항계수는 f를 따라가서 1이 되고요. 근이 마이너스 1, 1, 2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마무리가 된다. 알겠니? fx가 결정이 끝난다는 거야. 괜찮겠죠? 구하는 게 뭐야? f의 마이너스 2겠지. 대입하면 끝난다. 대입하면. fx가 결정이 된 거야. fx까지 그냥 정리를 해볼까? fx는 그냥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겠죠. 맞니? 그치? 대입하면 된다. 필기 안 하는 사람 필기하세요. 필기해. 자, 65번을 볼게. 65번 내가 풀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또 풀어볼 기회를 줄 거야.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례. 자, 가조건이 있어. 우리 방금 63번 풀었지? 63번 있는 조건이랑 여기 있는 가조건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한번 볼까? 자, 얘는 3이죠? 차이점을 잘 봐야 돼. 내가 기본 문제에서 푸는 방법을 알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가 달라? 얘는이 없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걸 만들어내야 풀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어떻게? 는 K다. 적으세요. 는 K를 놔야 돼. 는 K. 자, 그러면 똑같이 풀 거야. fx는 K의 근이 마이너스 3, 0, 3이야. 따라서 fx-k는 0의 근이 마이너스 3, 0, 3이고요. f가 지금 3차인데 그걸 상수 빼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똑같겠지. 맞죠? 해서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된다. 최고차 함계수 1에다가 마이너스 3, 0, 3을 근으로 가지는 거 있지. 좀 예쁘게 쓰자. 이렇게 되겠지. 맞나? 맞죠? 그치? 문제가 완전히 똑같지? 근데 여기서는 K 값을 모르니까 K 결정해주는 조건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나 조건이겠죠. 뭐야? 나에서 F1이 0이다 아는 거니까 뭐이다 대입하면 K 값 결정으로 끝난다. 구하는 거는 F-2 대입하면 되겠지? 이 대리 맞죠? 그죠? 필기할 사람 필기하시고 주주야 필기 열심히 해라.
내가 지금 들어서 이해가 돼도 어 그게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64 번을 여러분들이 할 건데 이건 쪼끔 달라.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쪼끔 해서 어떻게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서 한번 풀어 보세요. 64번 지금 풀어 봅시다. 저랑 한번 같이 가 볼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 문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잘 봐 봐.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어. 똑같은 얘기인데 첫 번째, 우리가 근이라는 건 어쨌든 어떤 방정식에 딱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변하는 값을 봐봐. 변하는 값을 보는 게 포인트야. F랑 괄호 왼쪽 오른쪽은 그대로 남아있고 1, 1, 2, 2, 3, 3만 변하죠. 그치? 변하는 걸 우리가 무슨 수라 불러? 변수라 부르지? 그치? 그래서 변하는 부분을 x로 바꿔서 놓는 게 포인트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의 근이 1, 2, 3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맞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까랑 똑같이 푸는 거야. 는 0에 세근이 1, 2, 3이다. 근데 f가 최고 차항 계수가 1이고 3차니까 거기서 1차를 빼봤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를 따라가겠지.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끝난다. 최고 차항 계수 1이고 x-1, x-2, x-3을 인수로 갖는다. 에크스가 결정이 끝났지. 마지막에 x만 이항하면 그냥 에크스랑 결정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지? 그래서 5 대입하면 끝이다. 또는 뭐 누군가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그 이항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파악했어도 아주 베스트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fx 빼기 x는 0에 세근이 1, 2, 3이다. 똑같은 얘기겠지? 그렇지? 자, 선생님이 추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어. 되겠니?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 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보여요? 원하는 부분이 1,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고정이야, 고정. 그러니까 얘도 1분의 1로 보는 거죠. 1분의 1. 그러니까 변하는 부분이 여기인 거야. 이렇게. 그치? 여기가 변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fx는 x분의 1의 근이 1, 2, 3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근데 우리 x분의 1이라는 방식을 우리 배우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x를 곱해서 는 1의 세근이 1, 2, 3이라고 보고요. 요거의 세근이 1, 2, 3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문제 세팅을 뭐 내가 굳이 해보자면 요거는 문제를 f를 2차로 줘야 세팅이 돼요. f를 2차로 주면 얘가 2차죠. 그럼 요만큼은 3차겠지? 그래서 이 전체가 3차가 된다. 맞죠? 그래서 3차의 세 근이 1, 2, 3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끝낼 수 있다. 되시겠니? 음. 요게 이제 심화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알겠죠? 좋아요.
그니까 66번 봐봐. 이제 한 번 연습을 하니까 쉽죠? 밥 딱 보니까 보이니? 66번 보여? 맞지? fx-x 에다가 1 집어넣은 거잖아. 맞지? 근데 요거 이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뭐는 뭐까지만 있으니까 얘는 는 K 놔야겠죠. 는 K. 그치?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턴 트레이닝을 좀 해야 돼. 계속 똑같은 패턴이 일어난다는 거래. fx-x는 k의 세근이 1, 2, 3인 거죠. 요렇게. 그러면 작성을 이렇게 하겠지. fx 마이너스 k는 0의 세근이 1, 2, 3이다. 그럼 얘 여전히 3차잖아요. 따라서 지금 최고 차항계수 뭐니? 모르겠네. 최고 차항계수 몰라. 그럼 하나 더 써야 돼? L이라고 해? L에다가 x-1, x-2, x-3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뭘 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미지수가 지금 KL 두 개잖아. 그치? 여기서 뭐야? X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줬는데 여기서 0 한 번 대입, 마이너스 1 한 번 대입 이렇게 두 번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조건 두 개 주니까 미지수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 따라오시니? 됐죠? 뿌리 좀 정리 좀 해볼게. 뿌리 좀 끝내볼게요. 나 조건에서 뭐 나눗셈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 X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0이니까 양변에 0 대입을 하겠지. F 0은 마이너스 10, F 마이너스 1는 7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번 대입하면 KL이 결정된다. 자, 결정하고 끝내볼게요. 0 대입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는 6L이니 6L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7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니? 여기도 마이너스 6L이죠. 마이너스 6L 마이너스 24L 이렇게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KL이 결정되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이해 안 된 부분 없어? 자, 슈. 내가 계속 똑같은 거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야. 67번. 보여? 보이지? PX는 0에 살돌이 그냥 ABC.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알겠지? 연습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근데 68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을.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권에 의해서 요 다항식이 x-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1 넣고 마이너스 2 넣겠지? 1 넣어봐. F4 빼기 F1이 0이다 얻었어. 마이너스 2를 넣어봐.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맞죠? 그치? 요거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F4가 F1이랑 같고 F1은 F-2랑 같다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야. 뭐를. 그치? 뭐야 근데? 는 K 놓고 아까처럼 똑같이 풀면 돼. 완전. 이게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서 풀어야 학습이 된다. 아시겠지? 좋아요. 자, 171번 볼게.
오늘 171번이랑 175번 이렇게 두 개 하고 마무리 좀 해 볼게. 171번은 뭐 우리 기본 문제인데 못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거야. 자, 요 다항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라는 가정을 지금 써 놨대. 일단 숫자 찾을 수 있겠죠. 2 나왔고 요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얼마야? 9니 8이고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10 까진 괜찮아.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는데 주의해야지. 요거 x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라 x 플러스 2분의 3이지. 플러스 2분의 3에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나머지 마이너스 10 된다. 맞죠? 근데 구하는 거는 지금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2배 하고 다시 2분의 1배 하고 하면 요만큼이 2x 플러스 3 되고 요 2분의 1은 이제 어디다가 처리해? 여기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빼기 10 된다. 요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맞죠? 이런 거 우리 해왔지? 맞지? 이해 다 되셨니? 됐어요? 맞지? 그지? 자, 라스트 이제 75번 하고 갈게. 자, 75번에다가 거기다 연조립제법 써봐. 연조립제법. 유형 23에다 그냥 통째로 써도 돼요. 연조립제법. 연속할 때 연자. 연조립제법. 요거 설명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릴 거거든. 자, 요거 하고 바로 끝내줄게요. 일단 이거 문제를 푸는 그냥 거의 뭐 1분도 안 돼서 요 문제를 답을 내는 방법을 내가 일단 알려줄 거고 두 번째로 원리를 알려줄 거야. 원리를 왜 알려주냐면 원리를 한 번은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게 교과서에서 들어있는 교과서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천재교과서라든가. 그래서 한번 볼게. 자, 얘를 조립제법을 1, 0, 2, 1 이렇게 하겠죠. 해서 왜 조립제법을 하느냐, 어떨 때 연조립제법을 하느냐를 먼저 가볼게.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이렇게 생겼을 때가 언제냐? 괄호 똑같은 거에다가 거듭 제곱돼 있지. 그다음 봐봐. 괄호에 똑같은 거에 거듭 제곱돼 있죠. 그치? 그다음 얘도 지금 똑같이 x-2로 계속 조립제법을 하고 있지. 이럴 때 하는 거야. 이럴 때 연조립제법을 한다. 일단 키워드 이거 냈죠. 자, 바로 행동 꺼내면 되고 그럼 누구로 조립제법을 하냐? 그러니까 얘로 하면 돼. 1로 해볼게. 자, 그래서 조립제법 몇 번에 요만큼 하는 거야. 요만큼 3번. 자, 한 번 더 해. 마지막이죠. 해서 순서대로 1, A, B, C가 정답이다. 알겠니? 1, x-1 세제곱 A, x-1 제곱 6, x-1 더하기 10. 이게 일단 정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 그냥 내기만 하면 되면 그냥 정답 내시면 되고 원리가 필요한 문제는 원리에 따라서 풀면 돼.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해볼게. 우리가 저 다항식을 일단 px라고 해볼게요. 자, px는 x-1로 나눴더니 몫이 일단 첫 번째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나왔죠. 에다가 나머지 5야. 맞지? 나머지 5죠. 근데 요 두 번째 조립제법 있지.
얘는 누구를 나눈 거야? 나눗셈의 대상이 누구니? 그치? 얘가 아니라 얘가 나눗셈의 대상이죠? 그치? 그러니까 QX를 나누는 거야, QX는. 그래서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이제 이렇게 다시 쓰는 거죠.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6이더라. 실제로 전개해보면 어때요? 딱 맞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한 번 더 해.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중괄호가 있는 거잖아. 전개를 뿌려. x 마이너스 1 제곱에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곱하기 6에다가 더하기 5까지 됐을 때. 맞지? 자, 그 다음 요거 이번엔 x 플러스 2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요 x 플러스 2 부분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어떻게 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따라왔지? 맞죠? 그지? 그럼 요거를 또 분배를 한 번 더 해. 요거 분배를 해요. 순서를 좀 바꿔서 볼게.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세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에 6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면서 요게 정답이 된다. 이해하겠니? 그겠지? 1365가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야. 원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과정 있잖아. 이 몫을 바꿔치기 한 다음에 전개해서 쓰는 과정을 내 손으로 안 해보면 안 익어. 알겠니? 요번 숙제할 때 꼭 한번 해봐. 아시겠죠? 응.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까 내가 그 스크린샷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줄게. 그거 보고 연습을 해봐. 이번에 키우지 못했을 거니까. 알겠죠? 자,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 바람은 주말이 있으니까 숙제를 하루에 35개씩 105개를 하고 싶은데 힘들잖아. 우리 35개만 하자. 35개. 우리 이렇게 하자. 주말 보너스 40개만 하자. 40개. 5개 더 하는 건 괜찮잖아. 왜 이렇게 싫어 또? 35개 하자. 알았어. 35개 하자. 알겠지? 35개.